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일본 정부는 감광액에 이어 나흘 전에는 불화수소 수출도 허가했는데요.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찔끔찔끔 수출을 허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탈일본을 외치며 구슬땀을 흘려왔는데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고순도 불화수소, 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하는 박연미 경제평론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고순도 불화수소 이 국산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산에 전량 기대고 있었던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업체하고 손을 잡고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일부 OLED와 LCD 양산 라인에 적용을 하고요. 실제로 LCD 라인에서는 수율이 꽤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네네. 수율이라는 게 얼마나 불량률이 낮은가. 그러니까 그 생산한 제품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를 보여주는 건데 OLED보다 LCD 쪽의 반응이 좋아서 그것부터 이달 안에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국산화가 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탈일본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LG와 삼성 모두 지금 그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 작업에 상당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만큼의 그 정도의 수율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네. 국내의 한 협력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실제 라인에서 돌려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달 안에 양산 이건 어려워도 네. 연내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전량을 다 우리가 국산화해서 되기는 어려워도 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산을 상당히 증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면서 국산 불화수소 같은 것들을 늘려나가면 일본 제품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빛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발빠르게 국산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일본이 지금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도 처음으로 허가를 내줬죠. 그렇죠. 그동안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수출 허가를 2건 내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품이었고 이건 벨기에를 통해 대체 수입선이 확보된 다음에 나온 그런 네, 조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만 해도 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허가가 언제 나올지 이게 관건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가장 국산화가 어렵고 대체하기가 어려운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해줬느냐에 대해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크게 보아서는 자국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어서입니다. 네. 일본 재무성이 최근에 발표한 이 7월의 품목별 무역 통계를 보면 불화수소의 7월 한국 수출량이 479톤. 이게 전월하고 비교하면 84%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걸 한국에 내다 파는 일본 기업이 그만큼이나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네. 이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그 회사들도 버티기가 어렵겠죠. 네. 또 나아가서는 명분상으로 역사 문제를 경제로 끌고 왔던 이 일본이 국내외의 그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네. 추후에 WTO에 가서 제소를 하고 논리전을 펼 때 이런 상황들도 감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들의 손실이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그 지연이 되는 것만으로도 일본의 모리타 화학공업, 삼성전자의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인데요. 네. 한 달 동안 수출이 그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돈으로 34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지연이잖아요. 네.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 회사는 정말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회장이 중국 공장에서 증량하고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삼성전자의 연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국 내에서 아우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베 정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일본 기업들 주가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제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번 경제 보복 조치인데 네, 그렇죠. 실제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부메랑을 맞은 건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모리타 홀딩스가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의 네. 지주회사거든요. 15.4% 6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옆에 쇼와덴코, 그 스텔라 케미파 역시 다 마찬가지로 주요 소재 기업들인데요. 저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번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경제보복 조치가 결국은 자승자박한 꼴이 됐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난주 불화수소까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수출을 허가했는데 이게 모두 다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지금 물량이란 말이죠. 삼성과 달리 SK 하이닉스로는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포토레지스트 두 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 처음에 조합 9개월치가 납품이 됐잖아요. 추가로 이게 그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 판에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감광제인데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사실 SK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네네. 필요한 거지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인 SK에는 필요한 물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수급이 맞지 않는 거고요. 네. 불화수소가 들어가는 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SK하고 삼성이 생산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 공급을 한다는 상징성이 하나 있고 네. 물량을 풀었을 때 일본 내 기업이 일단 그 소진할 수 있는 재고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규제한 걸 아니라는 게 그 속 시원히 보여주고자 한다면 네.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에 많은 물량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상징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 한 군데만 허가를 해줘야 된다면 이제 삼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우리 기업들로서는 당장은 좀 혼란스럽고 또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이 그동안 일본에 종속돼서 우리가 일명 가마우지 경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잖아요. 네. 이런 것을 탈피하고 자립하는 어떤 발판이 되는 확실한 계기는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동안 가마우즈 경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낚시의 한 방법이잖아요. 가마우즈라는 새가 그 낚시를 해서 입으로 그 물고기를 잡아오면 목에다 밧줄을 걸어서 삼키지 못하게 하고 어부들이 빼앗아 갑니다. 네. 이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제주를 넘고 실질적인 이득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넘어가 왔다. 이 경제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오히려 어찌 보면 일본이 대충 엄포를 놓다가 물러서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선 게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어요. 네. 제대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종속이 돼 있고 얼마나 연결이 돼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언제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소재 같은 것들도 바쁠 때는 우리가 이걸 국산화할 시간이 없었고 네. 바쁘지 않고 장사가 안 될 때는 불어 그걸 할 필요가 그렇죠. 또 없었거든요.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더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본도 아주 큰 오랜 단고를 놓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제 위기가 기회다. 네. 이런 말을 좀 새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수출 현황을 발표했는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미중 무역 갈등 여파가 크죠. 네, 세계 교역 조건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일본 얘기를 빈번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워낙 많이 사오는 거지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분은 0.3% 줄어든 데 그쳤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장사를 못했죠. 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감소폭은 7% 가까이 됐으니까 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의 손해가 컸고요. 수출 중감률 추이를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네. 마이너스를 지금 떼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미국 수출은 6.7%, 중국 수출은 21.3%나 줄어들었는데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 표를 아마 독일이나 일본이나 거의 모든 나라들, 수출 많이 하는 모든 나라들이 저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표를 그리고 있을 거고, 교역 중심으로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국가들은 당분간은 저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뭐 본인들이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나섰으니까 뭐 일부는 당연한 네. 부분일 거고 혹시 어떤 불매 운동의 여파도 있다고 보여지나요? 여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매 상품이라고 불리는 맥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맥주를 아마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꽤 많이 사왔었는데 네. 평년의 여름에 우리가 일본 맥주를 매월 100억 원어치씩 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불매운동 이후에 50억 원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거고요. 소비자들이 또 가까이 느끼시는 게 뭐 유니클로, 무인양품 같은 그런 소매점들인데 옷 사입고 간단한 소품 사는 그런 지점들이 지금 네. 유니클로의 경우에는 4번째 문 닫은 가게가 나온다고 해요. 네. 무인양품의 경우에도 영업을 종료하는 가게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관련된 회사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안 하려고 네네. 했다. 그리고 리뉴얼을 하기 위한 세 단장의 기간이지 불매 여파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점이 뭐 워낙 절묘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예. 유니클로에서는 옷 안 산다.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6월 넷째 주에 유니클로 매출액을 보면 그 59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 달 뒤인 7월 넷째 주가 되면 17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네. 70%가 3분의 급감을 1 합니다. 토막도 더 난 거네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 이하로 줄어든 건데요. 요즘에 그래서 이 불매는 아주 잔잔한 하나의 문화운동이 됐기 때문에 네. 요즘에도 거기에서 옷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달 동안 이어져 온 유류세 인하 조치 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토요일에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주유소에 갔거든요. 줄이 너무 길어서 왜 이렇게 혹시 미리 성묘 가는 행렬 때문인가 했더니 네. 이게 마지막으로 유류세가 낮을 때 기름 넣으려는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류세가 15% 인하됐었는데 5월부터는 이게 절반만 깎아주는 채로 8월 말에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한시적 인하 정책이 끝난 첫날부터 9월 1일부터 전국 평균 유가가 전날보다 리터당 13원가량 급등했는데요. 서울은 20원 급등했거든요. 근데 동네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컸는데 저는 평소에 자주 가는 저희 동네 주유소에서 리터당 1,450원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었는데 네네. 이게 1,55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100원이 올랐네요. 네, 동네별로 상당히 오름폭이 클 걸로 보이는데 어제 그래서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유소들이 아직까지 그 유류세 인하분에 따른 재고가 다 전량 소진이 된 게 아닌데 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내려갈 땐 천천히 올라갈 때는 정말 뭐 빛의 속도로 올라간다. 이래서 네. 소비자들 불만이 참 나올 법도 한데 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대부분의 주유소가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는 유류세가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면 정유사에서 거점 탱크로 보냈다가 주유소까지 가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격 오름폭을 실감하는데 2주 정도 걸려야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지난해 가격이 내릴 때는 그 정도 걸렸던 거죠. 지난해 내릴 때는 열흘 이상 걸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지난달 22일부터 슬금슬금 선반영이 됐고요. 오른다 하고 종료가 된다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걸 보니까
요거는 중간에서 가격 책정을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자, 이 유류세 인하는 사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어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종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정책적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정부가 보는 건가요?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부가 세금이 너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기업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도 덜 거칠 걸로 보이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부가세 수입도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3조 원 가까이 세수가 줄었거든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 정부가 걷어들이겠다 목표를 잡았던 세금이 294조 8천억 원인데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본 변수까지 생겼고 돈 나갈 때는 늘었는데 네. 수입이 줄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일 거고 국제 유가는 좀 네, 어떻습니까? 대외적인 명분도 물론 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현재 국제유가가 한 20-30% 정도 낮은 수준이니까 네. 폭등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아마 정부는 설명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게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환율이 올라가면 그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걸 다시 원화로 그 환원한 그 가격이 예.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상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